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지발달 부분에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개인이 어떻게 정보를 지각하고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지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었죠. 피아제는 인간이 사고하는데 변하지 않는 기본 기능을 갖고 태어난다. 그 기본 기능이 동화와 조절, 그리고 평형화가 있었죠. 이 피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발달 단계입니다. 감전구형,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가 있었죠. 이 네 단계에서 각 인지발달 단계의 특징은 감각운동기에서는 목표지향 행동, 그리고 대상 영속성이 있었죠. 목표지향 행동은 예를 들어서 상자 뚜껑을 열면은 인형이 튀어나오는 것을 아는 거, 그리고 대상 영속성은 부모 뒤에 숨은 물체를 찾는 거, 그리고 전조작기에서는 언어 능력의 빠른 성장과 과잉 일반화, 예로서는 아빠도 진지를 드시고 동생도 진지를 드시네, 그리고 상징적 사고, 창밖을 보면서 새라고 말하는 거, 또 하나 지각에 의한 지배, 모든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다음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물체를 논리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무게가 같은 물체는 크기가 다르더라도 질량이 같다고 판단하는 거. 또한 분류 서열화가 있었죠. 특징으로서 그릇을 크기별로 순서대로 늘어놓을 수 있는 분류 서열화가 특징이었고요. 형식적 조작기로서는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조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 이게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 4단계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가츠키의 사회문화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츠키는 언어가 인지발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그러한 사회적 존재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비가츠키가 말하는 인지발달 단계는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지발달 단계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발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언어를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언어가 인지발달을 주도한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근접발달 지역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접발달 지역, GPD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근접발달 영역에 들어왔을 때 교사가 학습자에게 발판 역할을 해야 된다. 비계 설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접발달 영역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것은 성인이나 자신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 근접발달 영역은 실제 발달 수준과 앞으로 일어날 잠재 발달 수준 그 가운데에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발달 수준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발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접 발달 영역은 이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수행할 수 있고 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근접 발달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근접 발달 영역은 성인이나 또래와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서 그 교수 학습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지발달이요. 그럼 이 근접발달 영역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교수, 즉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먼저 학습자에게 문제를 주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관찰을 해서 근접발달 영역을, 근접발달 지역을 알아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보다 조금 높은 과제를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럼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죠. 학습 능력이 다른 이질 집단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협동학습을 하는 게 좋겠죠. 각자 능력이 다른 학습자들끼리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습 초기에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도움을 점차 줄이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학습자 모두 토론에 참여시켜서 언어를 창조하고 조작하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근접발달 영역에서 교수적 발판, 비계 설정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발판의 유형에는 모델링과 그 다음에 소리내어 생각하기, 질문, 수업 자료 조정하기, 그리고 조언과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발판의 유형 5가지에서 모델링부터 보겠습니다. 모델링은 예를 들어서 체육교사가 학습자에게 새로운 동작을 시범 보이는 거, 소리내어 생각하기는 수학교사가 실판에 미적분을 풀면서 교사가 생각을 소리내어서 말하면서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사가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질문을 던져서 학습자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또 수업 자료 조정하기는 예를 들어서 최 교사가 축구 슈팅하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거리를 조절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수업 자료 조정하기에 속하겠죠. 또 조언과 단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가 줄을 엇갈려 가면서 끼우도록 조언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교수적 발판 유형의 예의에 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과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피아제와 그 다음에 행동주의, 비가치키 이 세 가지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아제는 발달 자체가 학습에 선행된다. 발달이 이루어져야 그 학습이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행동주의에서는 학습과 발달은 동일하다. 발달은 학습의 결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가치키는요? 비가치키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에서 적절한 교수 학습이 있어야 발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다른 차이가, 학습과 발달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통해서 비가치키의 비계 설정 그리고 아동의 근접 발달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그림을 이리저리 놓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나 이거 나비 포즈를 못 맞추겠어요. 그러자 교사가 그림들을 가리키면서 머리 위에는 무엇이 달려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림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면서 이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교사가 그림을 다시 가리키면서 글쎄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림을 다시 더듬어 짚으면서 이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교사가 찾았네.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발판을 놔주는 거죠. 아이가 혼잣말로 나비 밑에는 무엇이 있지? 이런 식으로 교사가 이제 도움을 주면서 나머지 그림을 차례대로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이는 차례 맞추기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죠. 이 보기는 성인과 아동이 서로의 생각을 결합하는 상호주의 관성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비가치키의 비계 설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동의 근접 발달 영역에서 적극적인 교수 학습이 없을 경우에는 지적 발달이 어렵다고 비가치키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피아제의 발달 단계가 있었죠. 4단계. 피아제의 발달 단계의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 지도하는 교사의 예의다. 1. 가설 연역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준다. 형식적 조작기 학습자에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2. 수학적 추리력을 높일 수 있는 증명 문제를 풀게 한다. 이거는 추상적 사고를 요구하는 형식적 조작기죠. 다음 3. 나무 토막 쌓기와 같이 손으로 하는 훈련을 많이 시킨다. 이거는 손으로 직접 하게 하는 전조작기. 4.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과 학생들의 삶을 비교해서 질문한다. 이거는 비교하는 것이니까요. 구체적 조작기의 학습자를 가르칠 때 다음 5.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한다. 이건 뭐였죠? 인지 보조를 통해서 적절한 인지적 불균형 상태를 유지해서 조절 가능한 문제로 인지 발달을 자극한다. 99년과 2010년 서울 초등의 다음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아는 모둠 학습 과제를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빌려서 작동시켜봤다. 사용 방법을 몰랐지만 예전에 자기 카메라를 다루던 방식으로 전원 스위치를 눌렀더니 작동이 되었다. 그러나 풍경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이 예전에 자기 것과는 달라서 당황스러웠다. 현아는 기능 버튼을 이리저리 눌러보고 빌려온 카메라의 사용 방법을 익혔다. 그 결과 카메라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다. 현아가 카메라를 다루는 인지 발달을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비춰서 보면은 예전 카메라를 다루던 방식으로 전원 스위치를 누른 것은 동화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스키마로 해서 행했던 거고, 다음 예전 카메라와 달리 당황스러운 것은 균형이 깨진 거죠. 비평형화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이리저리 눌러보고 다뤄본 것은 뭐에 해당할까요? 조절이죠. 이 조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수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중등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이렇게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과 그 다음에 비가치키의 발달 이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